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TTC 프로토콜의 정현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첫 미더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프로젝트를 올해 초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이미 거의 10개월 정도 해오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제 미더을 기획을 했던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뭐 커피 챗 정도로 해서 일단 얘기를 했었었고. 오늘 평일 저녁에 이렇게 차도 많이 막히는데 강남 한복판에서 이렇게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오셔서 상당히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 자리 뭐 와서 이제 공유 경험이나 이제 투자 방향이나 이런 것들에서 이제 공유해 주시는 이제 패널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주제는 Building for Billions예요. 근데 뭐 저희 커뮤니티 안에 원래 계시거나 원래 이제 오랫동안 그 TTC를 기다려 주신 분들한테는 되게 다 친근한 주제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사 자체는 되게 간단하게 하려고 하고요. 그냥 미덥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저희는 이런 단순히 이제 홍보를 해서 토큰을 더 팔겠다 뭐 약간 이런 것보다는 진짜로 이제 저희에게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계속 커가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시는 많은 분들 같이 모시고 저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이제 어떤 방향을 향해서 이제 가고 싶은지 약간 여기에 대해서 공유도 하고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했어요. 그래서 레지스트레이션 하는 방식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다른 프로젝트보다 좀 다르게 시작을 하긴 했는데요. 아무쪼록 되게 귀하신 시간 들여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조금이나마 다 얻어가시는 자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TTC뿐만이 아니라 이제 업계를 이끌고 계시는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 업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블록체인 업계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분들이 보시는 세계는 또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개인 리테일 투자자들 그리고 혹은 그냥 업계에서 개발을 하거나 약간 이런 분들과 투자자들이 생각하시는 방향을 좀 공유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자리도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실 거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TTC에서 아시겠지만 혹시 처음 어떻게 그냥 아는 분 친구를 따라서 왔다던가 혹은 온오프 믹스에서 어떻게 발견해서 왔다던가 혹은 TTC에는 관심이 별로 없고 오시는 투자자분들에게 관심이 많아서 오신 분들도 계실 거라서 간단하게 TTC에 대해서 소개를 조금 할 거고요. 그리고 ICO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뒤로 이제 최근에 어떻게 계속 발전해 오고 있는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특별히 새로운 건 없고요. 그 뒤에 좀 재밌는 부분들은 뒤에 또 장채선 이사님께서 설명을 추가로 해주실 거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끝까지 자리를 좀 지키셔서 얘기를 다 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션부터 시작을 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있던 자료들을 다시 짜집기를 해서 가지고 오는 바람에 좀 영어로 돼 있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하지만 설명은 다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까지 그러니까 공고하게 이제 갖춰져 있는 약간 소셜 네트워킹 업계에 좀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게 저희의 미션이기도 하고요. 이제 모두가 다 기여자가 되고 그리고 그 기여 하나하나가 약간 커뮤니티에 의해서 인정받고 큐레이션 되고 그리고서 플랫폼이 되든 사용자가 되든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약간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믿거든요. 이제 그게 TTC 프로토콜이 추구를 하는 거고요. 이것도 많이 보셨을 텐데 소셜 네트워크에 대한 정의부터 조금 시작을 해서 지금 어떤 식으로 컨텐츠가 분배가 되고 거기에 대한 상업적인 가치들이 어떻게 다시 분배가 되는지에 대한 그림이에요. 기존에 많은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모든 사용자들이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있죠.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제가 사진을 올리고 제가 친구 사진에서 라이크를 누르고 제 친구들도 제가 올린 컨텐츠에 커뮤니케이션을 하죠. 인터랙션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트래픽이라고 부르는데 이 트래픽을 통해서 발생되는 데이터 그리고 그 데이터에 기반한 수익은 결국에는 다 그 플랫폼 오너들한테 다 돌아가게 되잖아요. 수익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페이스북에서 보고 있는 컨텐츠는 도대체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서 나에게 추천이 되는 건지 이게 광고인데 내 데이터를 까서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이게 정말 내 친구들이 봐서 나에게 추천이 되는 건지 약간 그런 것들 또한 되게 투명하지 못하죠. 그리고
그러다가 가끔씩 이런 서비스들이 해킹이 되거나 하면 피해자는 사실상 난데 별 사과도 없죠. 그냥 뭐 페이스북이 해킹이 당했다더라. 내 데이터는 어디 구석에서 공유되고 있을 텐데. 뭐 여튼 그래서 이게 그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실제로 기여하는 사람과 이제 그걸 통해서 수익을 얻는 사람 간의 괴리가 상당히 크다라는 거. 약간 그게 저희가 본 큰 문제점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 소위 말하는 이제 Decentralized Social Networks에서는 상업적 가치들은 기여한 그 사람들에게 공유가 되고, 그리고 컨텐츠가 분배되는 방식, 추천되는 방식 또한 그 블록체인을 통해서 훨씬 더 투명하게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저희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약간 소셜 네트워크라고 하면 금방 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뭐 인스타그램에 셀카 하나 올리는 거, 뭐 인스타그램에 뭐 내 음식 사진 올리는 거, 이게 무슨 가치가 있느냐? 이게 어떻게 가치가 돼서 이게 큰 비즈니스가 될 수 있느냐? 약간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사실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거의 97% 이상이 광고 수익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올리는 그런 컨텐츠들이 엄청나게 큰 플랫폼을 만들어내서 일단 그것 자체로도 이제 큰 비즈니스를 만들어내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를 약간 더 크게 열어보면 뭐 스택 오버플로우나 깃허브 같은 것들도 엄밀하게는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개발자분들이 이런 분들이 계시면은 이거 스택 오버플로우가 얼마나 좋은 플랫폼인데 여기서 만들어지는 컨텐츠들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라고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뭐 셀카나 푸드그램이나 뭐 약간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약간 더 나아가서 보면 뭐 비트코인 톡 같은 이제 웹에 기반을 한 이런 온라인 커뮤니티 서비스, 이런 것들도 큰 범주 안에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좀 더 나가면 뭐 옐프나 트립 어드바이저 같은 부분에도 보면 그러니까 계속해서 리뷰를 남기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한 번씩 뭐 옐프에서 전문적으로 그 리뷰를 되게 잘 남기는, 맛집만 찾아다니시는 분들, 그런 분들 리뷰를 확인을 하면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이분들은 도대체 어느 식당에 다니나, 약간 그것만 봐도 맛집을 찾아다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이런 서비스들도 다들 이제 소셜 네트워크의 혹은 온라인 커뮤니티 속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요. 약간 그렇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 소셜이라고 정의를 하는 것들이 시장이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네, 소개는 여기서 끝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ICO가 다 끝나고 저희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히만 설명을 드릴게요. 뭐 첫 번째로는 그 백서가 완전히 완성이 돼서 그래도 나름 1.0 버전이라고 하는 백서가 나왔습니다. 뭐 크게 세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보면 처음에 저희가 백서를 처음 만들어서 올렸을 때는 그 기술적인 해결 방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고민이 솔직히 좀 적었던 게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뭐 당시에는 약간 온오프라인, 그러니까 그 하이브리드 된 약간 그런 플랫폼을 만들겠다던가, 그래서 뭐 ERC20에 기반을 해서 그러니까 약간 중앙화된 이런 서버와 연계하는 약간 그런 식의 방향도 보고 있고, 혹은 다른 방향도 우리는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요. 저희가 그래도 수개월간 계속 준비를 해오면서 결국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 플랫폼을 만들어서 나아가기로 했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저희가 그 프로토콜 단계를 넘어서 그 아랫단에 있는 플랫폼까지 이제 저희가 직접 이제 만들어 보자 라는 이런 생각을 했고, 실제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더 잘 됐고, 생각보다 여러 가지 문제를 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 플랫폼을 직접 개발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계제 자체는 이제 멀티레벨 BFT 디포스예요. 그래서 원래 BFT 디포스라는 개념은 EOS에도 그렇고 상당히 이미 보편화된 개념인데, 저희가 이제 멀티레벨을 더 붙이고 여러 가지 더 다른 펑션들을 추가를 좀 더 해서 좀 더 나은 솔루션을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디포스 기반으로 되다 보니까 일단 트랜잭션 피가 거의 제로에 가까워질 수 있죠. 속도도 훨씬 더 빨라지고, 그러니까 POW나 뭐 POS나 이런 기반들보다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프로세스를 처리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모든 저희는 멀티 체인 메커니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파이낸셜 트랜잭션이 일어나는 메인 체인과 모든 뎁들이 비헤이비어를 넣는, 행위들을 집어넣는 그런 체인들을 다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타타이어 포가스는 체인이 하나가 생기고, 얼라이브가스는 체인이 하나 생기고, 그리고 추가되는 다른 서비스들은 각자 체인을 가지고 이게 운영이 되되,
저희가 메인으로 운영하는 TTC 체인과 다 크로스 체인으로 연결되는 약간 그런 식의 솔루션을 만들었고요.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뭐 예를 들어 타타 UFO가 연결되어 있는 체인이 공격을 받거나 했을 때 그 메인 TTC 체인에서 뭐 스팸이나 어뷰징 이슈가 발생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얼라이브에서 이슈가 발생한다고 해서 타타 UFO에서 이슈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요. 이게 지금 사실 보시면은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F코인 이슈가 나왔을 때 이더리움 네트워크 전체가 마비가 됐죠. 왜냐하면 모두가 다 하나를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최근에 US 같은 경우에도 코멘트가 뭐였죠? 러브 BM이었던 것 같은데, 뭐 우린 댄 라리머를 사랑한다, 이 메시지가 스팸으로 엄청나게 많이 뿌려져서 EOS 자체가 약간 마비가 되기도 했죠. 약간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는 행위들과 이제 트랜지션을 있는 체인들을 나누게 함으로써 훨씬 더 안정성 혹은 안정성을, 그리고 뭐 훨씬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병렬로 더 스케일러빌리티도 가져갈 수 있게 되는 약간 그런 솔루션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보팅 관련 얘기인데요. 원래 디포스라고 하는 거 보시면은 소위 말하는 슈퍼노드, 그러니까 블록 프로듀서라고 하죠. 이런 블록 프로듀서를 뽑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뭐 몇 개월 전에 뭐 EOS가 슈퍼노드를 뽑고 이제 그러하는 과정이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공유가 많이 됐을 텐데, 혹시 EOS를 가지신 분 중에 실제로 투표를 해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는 거의 안 계실 거예요. 일반 개인들은 이걸 해서 돌리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저기 앉아 계신 분은 하셨는데, 예, 이게 개발자 출신이거나 이런 분들이 아니면 실제로 투표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불편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표율이 되게 자연스럽게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토큰 전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30%밖에 투표를 안 했는데 그 중에 21등이 된다는 말은 전체 토큰 발행량의 정말 작은 부분을 가지고 그 대표자의 권한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건 사실상 이걸 쉽게 약간 설명을 해보면은 한국에서 우리가 대통령을 뽑거나 국회의원을 뽑는데 상당히 적은 수의 대의원 혹은 투표장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제한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대표성을 띠기가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데, 대표성의 이슈가 엄밀하게는 그 블록체인 가버넌스의 이슈로 발생을 하니까 전이가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US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슈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사용했던 방식은 되게 간단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일단 UX를 쉽게 만들자. 그러니까 뭐 코드를 짜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되게 쉽게 투표를 누구나 다 할 수 있게 하자.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보상을 줄 수 있게 하자. 내가 투표에 참여를 하고 그렇게 돼서 내가 투표에 참여해서 뽑힌 그 블록 프로듀서가 블록을 채굴을 할 때마다 일부분을 개인 투표를 참여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게 하자. 약간 그렇게 하면 일반 사용자들은 이걸 거래하기 위해서 그냥 뭐 월렛에 넣어두거나 혹은 그냥 거래소 지갑에 놔두는 게 아니라 투표 과정에 더 참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투표를 한 사람들이 적을수록 가져갈 수 있는 양은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투표율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더 나은 UX, 전체적인 UX를 가지면 훨씬 더 높은 투표율을 가질 수 있을 거다. 약간 이렇게 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그 블록 프로듀서들이 컨센서스의 여러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투표를 통해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드포크라는 걸 통하지 않고도 컨센서스의 일부분의 변수나 이런 것들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 하는 과정은 이제 투표를 통해서 또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국회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법안을 올리고 모든 국회의원들이 그 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이제 그것들이 공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래 지지했던 그 국회의원이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투표를 하게 되면 그 투표를 제가 빼서 다른 사람에게 투표를 바로 할 수 있죠. 이제 이게 원래 그러니까 실제 국회에서는 투표를 한번 하고 나면 내가 사람을 잘못 뽑은 걸 알고 다시 사람을 뽑는데 시간이 2년에서 4년 이상 걸리게 되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표를 줄 때는 되게 열심히 할 것처럼 얘기하더니 일단 되고 나면 막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그냥 마음대로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블록체인 기술을 통하면 이게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지했던 사람이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방향을 하면 저는 바로 표를 빼서 다른 사람에게 표를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높은 효율성의 간접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컨센서스 거버넌스 자체는 훨씬 더 합리적으로 될 수 있게 구성을 조금 더 했고요. 그리고 원래 있던 그 토큰 이코노미의 수준에서 조금 더 개선을 더 해서 모두가 더 윈윈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식의 생태계를 구성을 더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나왔을 때는 좀 더 단순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이런 되게 단순한 서비스들을 위한 토큰 이코노미가 중심이 됐었는데요. 이게 이번에 개선하면서 뭐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복잡한 이런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나 온라인 커뮤니티도 부합될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토큰 이코노미 시스템을 개선을 했고요. 그리고 원래는 그 리워드로 보상이 되는 데 있어서 그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람, 소셜 네트워킹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람들한테는 아무런 떨어지는 게 없었어요. 소위 말해서 떨어지는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뎁 운영하는 사람들이 TTC를 통해서 그 사용자들에게 더 많은 것을 나눠주게 하는 데 있어서는 인센티브가 약간 부족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개선하면서부터는 그런 뎁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전체 보상액의 일부분을 자기들이 가져갈 수 있게 함으로써 소위 말해서 0에서 1로 가는 데 있어서 거의 아직 1까지 못 간 그런 서비스들도 TTC를 통해서 약간 소득을 더 창출해낼 수도 있고, 그리고 저 자연스럽게 TTC 전체 커뮤니티에 더 참여할 수 있게 되는 약간 그런 식의 토큰 이코노미 추가를 더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보터, 그러니까 일반 참여자들도 모두 다 투표에 참여할 수 있고, 그 투표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일종의 스테이킹 효과라고 하죠. 스테이킹을 하는데 아무런 보상이 없는 건 아니라 이렇게 보상을 주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이렇게 보팅률을 가지고 올 수 있을 거다. 약간 이렇게 보는 거고요. 네. 그리고 뭐 저희는 테스트넷이 이미 다 공개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 뭐 기트허브에도 다 소스가 다 공개돼 있고요. 저 테스트넷 이름이 머라비예요. 그러니까 그 영어로 쓰면 다 메라피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머라비라고 하는데, 머라비가 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라비가 뭐냐면 저 산 이름이거든요. 근데 이 산이 어디 있냐면 인도네시아 센트럴 자바에 있는 화산입니다. 상당히 그러니까 잘 알려지진 않았어요. 잘 알려지진 않았는데 상당히 액티브한 화산이고요. 제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제가 그 센트럴 자바에서 일을 했었었는데 저가 살던 곳에서 한 20km 정도 떨어진 데 있던 화산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있는 동안 실제로 폭발을 했고요. 네, 자고 일어나니까 온 동네가 다 하얀 화산재로 뒤덮여 있더라고요. 뭐 그래서 이것의 함의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는. 예. 하지만 매우 액티브하고 매우 강력한 폭발력을 가진 약간 그런 화산입니다. 예, 저희 지금 TTC 프로토콜의 상태가 아직은 그런 거라고 보고요. 앞으로 가야 할 길이 훨씬 더 멀고 길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지어봤고요. 뭐 지금 테스트넷 기반으로 뭐 여러 가지 테스트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어플리케이션들도 SDK를 통해서 지금 다 연결이 돼 있고, 네, 그리고 뭐 개발자분들 대상으로는 지금 버그 바운티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 우크라이나 동유럽에서 상당히 유명한 그 화이트햇 해커 그룹이죠. 해큰이라는 업체와 함께해서 이제 다양한 해커들이 이제 저희 서비스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침투 테스트 약간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 버그를 찾아서 리포팅을 하면 TTC로 보상도 해주고 있고, 약간 그런 식을 통해서 더 많은 개발자들이 이제 커뮤니티의 형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저희 서비스, 저희 플랫폼을 개선하는 약간 이런 식의 일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테스트넷 공개와 함께 월렛도 저희는 공개가 이미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에서 TTC 커넥트라고 쳐보시면은 앱을 바로 다운받아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앱은 지금 저희 TTC 테스트넷으로 바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들어가 보시면은 약간 가짜 코인이긴 하지만 1000개 TTC씩 그냥 나눠드리거든요. 그래서 받으셔서 투표도 해보실 수 있고요. 그냥 친구들한테 보내보실 수도 있고요. 실제로 테스트넷 안에서 모든 돌아가는 트랜잭션이나 이런 것들을 실제로 다 해보실 수 있고, 지금 저희 뎁 뒤에 소개해 드릴 텐데 뭐 타타이어포나 얼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미 SDK가 다 연동이 돼 있어서 바인딩을 눌러보시면 페이스북 로그인처럼 이런 타타이어포나 얼라이브에 바로 바인딩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뭐 타타이어포나 얼라이브에서 활동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리워드를 받았을 때 그 리워드가 다 이제 TTC 커넥트로 다 쌓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뎁들이 이제 들어오게 될 거고, 그런 뎁들을 TTC 커넥트를 통해서 다 연결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각자의 서비스들을 따로 관리할 필요 없이 TTC 커넥트를 통해서 다 관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저희는 그 월렛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대중화되는 데 있어서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크립토를 사고 팔고 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게 일상생활에서 내가 매일매일 쓰고 결제를 하는데 사용을 하거나 뭐 친구에게 뭘 보내거나 할 때 이제 바로 쓰여지게 되려면 훨씬 더 쉬워져야 되고 직관적이어져야 되는데 이제 그걸 사람들이 직접 맞추게 되는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래소 아니면은 월렛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이제 월렛의 이제 사용자 경험을 계속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계속 더 좋아질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혹시 안 써보신 분들은 TTC 커넥트 네,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에서 찾아서 다운받아 보시면 바로 테스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뭐 가장 최근에는 SDK를 저희가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나 이런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그냥 SDK를 그냥 붙이기만 하면 TTC 네트워크 안으로 데이터를 전송을 바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반나절에서 하루 정도면 어떤 서비스도 바로 연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제 그 리워드 엔진에 대한 스마트 컨트랙이 이제 또 공개가 될 텐데 이제 그것과 연계가 되면은 TTC 보상 시스템으로 그냥 바로 들어올 수가 있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서비스를 만들고 계시거나 운영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되게 낮은 비용으로 TTC와 커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새로 개발을 해서 블록체인을 만들거나 이럴 필요가 전혀 없고 그냥 SDK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붙이거나 해서 바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홈페이지 가보시면 그 SDK 관련된 문서들이 이미 공개가 다 되어 있어요. SDK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그 각각의 함수들은 어떻게 호출하고 약간 이런 것도 이미 다 공개가 되어 있고요. 소스도 다 GitHub에 공개되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봐주시고 혹시 뭐 이슈가 있으시면 레이징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커밋까지 해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SDK에 이제 결제 모듈까지 앞으로 더 붙을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그러니까 TTC가 발행되는 데만 사용되는 SDK가 아니라 이 SDK를 붙이면 어떤 서비스들 TTC를 통해서 결제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시스템까지도 만들어 갈 거고요. 아마 테스트가 끝나기 전에는 아마 그 결제 모듈이나 이런 것들까지 아마 다 선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뎁 소개예요. 뭐 이런 것들도 이미 많이 다 들어보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타타웨포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약간 인스타그램과 비슷한 서비스고요. 중국에서 이제 사용자 거의 이제 1,400만 명 다 되어가고 있고 MAU 기준으로 이제 한 600만 명 정도 사용자가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얼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비디오 쉐어링 커뮤니티인데 여기 사용자들이 대부분은 뭐 미국, 영국 그리고 인도 쪽에서 온 사용자들이에요. 그래서 평균 연령이 20대 초반이고요. 그래서 타타웨포랑 얼라이브는 사용자층이 좀 많이 다른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타타웨포 쪽에서는 이제 그 에어드랍을 통해서 다운로드하는 약간 그런 식의 이벤트를 진행을 해서 한 이틀 만에 동남아 쪽에서만 한 50만 명 이상 가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런 솔루션들이 더 결합이 되면 훨씬 더 빨리 다양한 국가에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그렇게 생각하고요. 기타 에코는 저희가 인큐베이팅하고 있는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인센티브가 추가된 GitHub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 데 있어서 누가 커밋을 많이 하고 뭐 이슈에 대해서 레이징을 많이 하고 그런 것들도 저희는 기여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더 많이 참여한 사람들이 거기에 그 기여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TTC로 보상을 받게 하는 약간 이런 식의 시스템이고요. 아마 기타 에코가 들어갈 때는 아마 TTC의 개발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기타 에코로 올라가서 여기 계신 개발자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누구나 개발이 가능하면 참여하셔서 저희 쪽에서 확인만 받으면 바로 TTC를 그냥 바로 받아갈 수 있는 약간 그런 식의 바운티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여기까지는 원래 다들 아시던 거라서 그 추가로 새로운 뎁들이 추가가 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발표할 게 아니라 요 뒤쪽에 가면 장채선 이사님께서 새로 들어오는 뎁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그거는 조금 기다렸다가 장채선 이사님께 넘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는 지금 리기 메인넷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테스트넷 이제 테스트를 저희는 가능하면 이제 Q4 안에는 다 끝내려고 하고 내년 초에는 메인넷이 이제 정식으로 라운칭 될 수 있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이미 테스트넷 안에는 이제 타타이어포나 뭐 얼라이브 같은 것들이 이제 다 이미 다 연동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새로 들어올 파트너분들도 이제 SDK 연동을 통해서 저희 블록체인 안으로 이제 데이터를 넣는 약간 그런 식의 것들을 이제 테스트를 계속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메인넷이 라운칭이 될 때는 모든 것들이 좀 준비가 된 상태고 다양한 파트너들이 이미 다 올라간 상태로 구동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어떤 분들은 또 리기를 물어보시더라고요. 리기도 산 이름입니다. 혹시 스위스에 가보신 분이 계시면 스위스의 루체넬이라는 상당히 유서 깊은 도시가 있고요. 그 도시에서 가장 되게 가까운 곳에 있는 산이에요. 근데 산들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곳이 리기 산입니다. 나중에 구글 쳐보시거나 배낭여행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가보시면은 되게 다양한 동식물이 되게 잘 어우러져 있거든요. 식물 종들도 상당히 다양하고 동물도 다양하게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되게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 잘 어우러질 수 있는 약간 그런 식의 에코시스템을 만들고 싶다라는 약간 그런 기원을 담아서 이름을 리기라고 지어놨고요. 네, 뭐 약간 개인적으로 그냥 산이 훨씬 더 모든 걸 포용할 수 있는 약간 그런 것들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네, 저는 원래 소개를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났고요. 그 뒤에 이제 앞으로 이제 패널 분들 말씀 아마 되게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다 들어보시면은 앞으로 뭐 투자를 하시든 혹은 이제 앞으로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방향을 잡으시든 약간 업계를 바라보시는데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장채선, 마지막은 아니군요. 그러니까 장채선 이사님께서 이제 앞으로 이제 TTC가 어떤 식으로 이제 에코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그러기 위해서 어떤 서비스들이 또 들어올 거고 앞으로 저희가 어떤 식으로 일을 할 건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뭐 마지막까지 자리 잘 지켜주시고요. 네, 저는 간단히 소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